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안전진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반기던 모습과 달리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덤덤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에 이어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줬는데도 부동산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주택시장의 모습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이제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0일에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30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공언까지 하셨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 사실 과거에 비춰봤을 때는 이건 주택시장의 그 초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호재고 네. 뭐 그런 과거의 모습에 비춰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기반이 되는 법이 통과하고 최고 통수권자가 규제 완화를 공언을 했으면 매물이 일단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다음에 호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하는데요. 네. 오히려 가격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 호재가 있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월간 동향 같은 경우는 주간 동향과 다르게 국가 통계에 포함되는 공신력 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올해 1월 그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폭이 전월 대비 오히려 0.04%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그 경기 지역의 하락폭이 그 0.09%포인트로 가장 컸는데요. 네네. 1기 신도시 지역 대부분이 이제 경기도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좀 예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낙폭이 컸던 지역도 이렇게 살펴보면 안양, 동안, 성남, 분당, 경기, 광주 뭐 이런 1기 신도시와 연관된 지역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기 신도시 또 수혜 예상 지역인 일산 서구에서는 1997년에 준공이 돼서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한 아파트가 작년 거래와 비교했을 때에 2천만 원 떨어진 금액에 거래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 발표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께서 직접 민생토론회에서 이야기하신 데다가 그 정책 발표 이후에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적극적으로 업계 그다음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를 재확인해 준 바 있기 때문에요. 네네.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사례에 비춰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금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는 것만 보면 국회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1기 신도시의 그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뭐 사업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반 법이 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4월이면 법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 입법 리스크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상당히 좀 의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 법률도 이제 만들어졌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도 이렇게 좀 풀렸는데 그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이유는 뭡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이게 이제 판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선수는 이제 건설사가 될 텐데요. 건설사라든지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비사업업체들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 이제 이른바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좀 분위기를 좀 떠들썩하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이게 좀 이상하다고 보냐면요. 그 부동산 114에서 전국 1,232만 가구 중에 준공 30년이 넘어선 가구를 조사를 했더니요.
한 230만여 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이전에 강화된 시장에 비해서 한 200만 호가 넘는 어떤 새로운 재건축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럼 지방 위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0만 가구, 경기도가 52만 가구, 인천이 19만 가구 등 이 30년이 넘어선 가구의 47%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성도 사실 지방에 비해서는 수도권이 양호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새로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10대 건설사 중에 올해 경영 계획을 발표한 그 7대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더니요. 이 7개 회사들의 올해 목표 수주액이 86조 원 초반입니다. 네. 작년에 이들이 실제로 거뒀던 수주액이 91조 원이거든요. 네. 오히려 목표를 낮춰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좀 노후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완화할 것이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향해서 나왔지만 오히려 건설사들은 올해 그 영업 목표라든지 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네네. 이게 또 특히 보면은 그 GS건설이라든지 DLENC라든지 대우건설 같이 이제 주택 사업 부분 비중이 큰 회사들이 올해 주택 분야의 수주 목표를 오히려 2조 원씩 하향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조금 이 선수들이 지금 안 나서고 있다. 오히려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회사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인데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은 동안에 이 중견업체나 중소업체들이 도전하고 수주를 따내고 하면 이제 대형사로 또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소업체나 중견업체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례가 사실 과거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어떤 그 주택 공급 사업이 사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에 이제 택지를 분양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를 했었는데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형사들이 그 매입했던 토지를 다시 반납한다든지 뭐 사업을 이제 해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때에 이제 그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과감하게 투자해서 치고 들어와 가지고 대형사로 컸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이라든지 중흥토건이라든지 그리고 호방건설 뭐 이런 회사들을 볼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견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요. 네네.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가 429건으로 앞서 있었던 그 한 해 전과 비교하면 6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업 등록 자진 반납 건수도 800여 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5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사업을 접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택 건설업 등록 업체가 줄어든 것은 또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좀 주택업계 전반으로 좀 나설 만한 선수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막상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꽤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정책 의지는 명확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처 실무진하고 내부 회의를 열어서 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같은 달 30일에는 하위 법령 입법 예고를 하면서 정부가 말만 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한다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장차관들이 지금 나서고 있지만은 네. 조금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반응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당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소식을 꽤 오랜 기간 기다려왔을 텐데 그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으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전국 108곳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곳, 경기가 30곳, 인천이 5곳, 이외에도 뭐 강원, 충청, 경상, 제주, 전라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좀 시범 사례를 만들겠다 좀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올해 6월에 선도지구 공모를 받기로 했는데요. 박상우 장관이 이걸 한 달 더 앞당겨서 5월에 시작하겠다. 좀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면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빨라질 수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인허가 등에 대해서 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또 사업성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 반응을 보니까요. 분당에서는 뭐 이미 재건축 동의율을 80%를 넘긴 단지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오, 예. 그다음에 뭐 부천 중동에서도 비슷한 단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산에서도 일부 단지가 뭐 동의율 70%를 넘겼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를 사실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100곳이 넘는 대상 단지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단지들은 사실 한 손에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바꿔 얘기하면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곳들은 또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법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전반에 비춰봤을 때는 아직은 이거 좀 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과거의 재건축 열기가 뜨겁던 때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 적용 대상 가구가 200만 가구고 말이죠.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지역, 뭐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사실 좀 의외입니다. 그 과거에는 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했다 이러면 뭐 플래카드 붙고 사실 그 전에서부터 어디가 뭐 안전진단 넣으려고 한다 할 때부터 건설사들이 먼저 영업에 들어가서 뭐 우리가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접촉하고 하는 사례들도 많았거든요. 네, 플래카드도 많이 봤는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정부에서 이미 그 노후도시법을 통해서 뭐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용적률 최대 750%까지 풀어주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런 분위기는 사실 좀 의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